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는 법에 대해서 정말 짧고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고 정말 쉽게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유나 금, 지수와 같은 상품들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즉, 국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나는 국제 금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혹은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매도 포지션으로 하락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상승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과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해외 선물 거래를 많이 하고 최근 해외 선물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냐? 바로 이 부분은 거래대금 규모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기준 국내 주식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0조까지도 왔다 갔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3천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대비해서 거의 300배가량 많은 돈이 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선물 지수가 더 선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수의 흐름을 선물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 해외 선물의 경우는 수익률 계산법이 주식하고는 살짝 달라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100만원을 매수했을 때 10%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10만원 수익인 거죠. 즉, 내가 가진 투자금 대비해서 몇 퍼센트만큼 수익을 받냐, 이 여부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을 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엔 고정입니다. 나스닥 미니가 1포인트가 상승했을 때 20달러 수익이에요. 하나 약 3만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0포인트가 올랐다 라고 하면 200달러 수익이 되는 것이고, 나스닥 지수가 100포인트가 올랐다 라고 하면 2000달러 수익인 거죠. 즉, 해외 선물 투자는 내가 진입한 포지션에 포인트만큼 손익이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1%가 오르게 되면 대략적으로 25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나스닥 지수가 1%가 올랐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5,0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약 700만원 정도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선물의 특징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종목의 수가 2,000가지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어떤 산업, 어떤 섹터, 이런 시장의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고 많은 종목들을 분석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주식은 내가 매수한 주식이 올라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면 해외 선물은 상승과 하락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쭉 오르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고, 혹은 나는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도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던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이런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열어놨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야 있지만 그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글로벌한 지수에 많은 돈이 오고 가는, 한마디로 거짓말이 없는 시장에 핵심적인 종목만 보고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바로 증권사 선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 국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국내 증권사의 허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나스닥 한 계약을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려면 대략적으로 4천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증권사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다, 이 부분들을 파악하고 안타깝게 대여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여 계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제휴업체 등 누가 봐도 수상하게 개인 투자자를 현혹을 하면서 가짜 이메일, HTS, 텔레그램 등으로 이런 대여 계좌 프로그램을 주고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텔레그램 방이나 이메일, 개인 메시지로 이런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를 받았거나 개인 간의 이체로 이런 대여 계좌 입금, 출금 방식을 권유받으셨다면 그곳은 대여 계좌에 해당하니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일단 국내 증권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권사의 장점은 단연 공신력이 높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익숙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높은 증거금이에요. 이 증거금이 얼마나 높냐면 현재 키움증권 기준으로 나스닥 미니 한 계약 기준으로 개시 증거금이 33,000불이나 합니다.
하나 약 4,70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유지 증거금, 내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의 수준을 4천만원 이상을 필요로 해요. 즉 해외 선물 거래를 하려면 국내 증권사에서 예치해야 되는 담보금을 4천만원 이상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과거 이전에 2020년, 2021년까지만 해도 증거금이 1,200만원 수준이었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이 증거금에 대한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현재는 33,000불, 4천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못하겠다. 국내 증권사에 대한 허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으로 저는 단연 해외 증권사를 추천을 합니다. 이 해외 증권사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거의 국내 증권사 대비 30배가량 저렴하죠. 그리고 해외 증권사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도 해외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비싼 증거금을 내고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긴 사실상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해외 선물 거래를 5만원, 10만원 이런 적은 증거금 가지고도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외 증권사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공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전에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 메타트레이더 4라는 플랫폼은 국내에서 삼성선물 그리고 교보증권도 사용했던 플랫폼 중 하나예요.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검색해 보셔도 이 메타트레이더 5는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에 입점해 있으면서 라이센스 또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메타트레이더 5에 대해서 해외 증권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만 검색해 보셔도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법과 트레이딩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HTS, MTS가 굉장히 미약했던 시절에 이 MT4를 근간으로 HTS와 MTS를 개발이 됐던 일종의 조상 같은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과 저렴한 증거금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해외 증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뭐 각종 대여업체, 뭐 유튜브 그리고 기타 등등 매체에서 워낙 불투명하게 투자자들을 이렇게 기망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과연 어디서 상담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차라리 해외 선물의 정석에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해외 선물 정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봐도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펀드 매니저 자격증인 투자자산 운용사 그리고 증권, 펀드까지도 실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당할 것 같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해외 선물에게 정석에게 문의를 주셔도 돼요. 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할 자격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정식적인 좀 해외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해외 선물의 정석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해외 선물의 정석 유튜브 맨 아래에 보시면 직접 여러분들이 해외 증권사를 개설을 하시고 셀프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서 꼭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외 선물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정석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